2025년 7월 2일입니다. 미국 증시 특징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른쪽에 다우 먼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일단은 미니 선물과 미니 나스닥 S&P는 약세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이었던 45,000포인트 때까지는 다우지수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의 경우 오늘 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현재 전 고점 부근이고요. 지지가 나와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 보게 되면 약세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P 500의 경우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6,150포인트까지 조정받아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이번 랠리는 향후 몇 주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1928년 이후에 7월 평균 1.3% 상승을 했고요. 7월 초에서 중순까지죠. 1월 1일부터 15일까지 평균 2.4%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걸 보게 되면 아마 7월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름다운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원에서 통과가 되고 하원 심사를 앞두고 있는 반도체 제조 설비 관련 세제 혜택이 확대가 되었는데 미국 내 제조 설비를 건설하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기존 25%에서 35%로 늘어납니다. 초안에 언급을 했던 30%보다 혜택이 더 커진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인텔,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2026년까지 미국 설비에서 생산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슈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M7 관련해서 한 3종목 정도가 뉴스가 좀 나온 상태인데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애플에 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제프리스에서 전 세계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아이폰 판매량 자료 등을 분석을 해보면서 단기 실적이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에서 보유로 목표 주가를 170.62달러에서 188.32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서 애플 아이폰의 4월, 5월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1년 3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에도 판매량이 우수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세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앞당겨져서 발생을 했다라는 점이 아마 이런 판매량이 늘어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할인 행사를 통해서 점유율이 회복된 점 역시 이와 같은 판매 증가세의 배경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시게 되면 오늘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테슬라 요즘에 자꾸 싸워갖고 스트리트 파이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승용차협회에서 테슬라 중국 생산 판매량이 71,599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8개월 연속 판매량이 감소를 했는데 여기에서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대비 16.1% 증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증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중국 전기차들이 워낙 많은 판매량을 보였기 때문에 테슬라 판매량이 높아졌다라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0.28%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번스타인에서 아마존의 인공지능 사업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30달러에서 23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성장률이 17%로 둔화되기는 했는데 AI 관련 수익은 여전히 세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버 용량 부족과 함께 칩 부품 공급 계약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아마존의 매출 상한이 제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아마존닷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주식을 330만 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3월에 채택한 뭐 이전 거래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계획에 따라서 베조스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최대 2,500만 주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 외에 기타 종목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뭐 대표주 정도만 뽑아놨는데 이 종목 안에서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우리는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특징주 안에서 주가가 아직 덜 올라간 그런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을 찾는데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어거의 경우는 7월 달에 발표되는 3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연간 실적이 좋죠. 주가는 이미 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은 다 정리를 해서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맥주 브랜드 모델로의 제조사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전일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캔맥주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루미늄 관세가 3월 중심 25%였다가 6월 초에 50% 인상이 됐습니다. 이 맥주 포장재인 캔용 알루미늄과 멕시코산 수입 맥주가 콘스텔레이션 브랜드의 핵심 요소였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라클도 역시 주가는 지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다가 시장이 뭐 조정을 좀 받아주면서 같이 조정을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는 오라클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 가능성이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220달러로 유지를 했는데 최근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오라클 경영진이 밝혔고요. 이번에 체결된 계약 중 하나는 2028년 5월 결산에 연매출 300억 달러 이상 창출할 수 있는 대형 계약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시티그룹도 오라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중립으로 유지를 했어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이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이 오픈 AI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미 시장에는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빈훗은 지금 프랑스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가상화폐 이벤트를 개최를 했는데 뭐 이에 따라서 모건 스탠리, 키뱅크,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미즈호 모두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로빈훗 마켓츠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시장 비중과 목표 주가를 43달러로 유지를 했고요. 키뱅크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60달러에서 11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클레이즈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목표 주가를 7달러로 유지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를 65달러에서 9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모건 스탠리는 말씀을 해드렸죠. 요거는 좀 제외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미주에서는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80달러에서 99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만 그렇게 뭐 좋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은행주가 스트레스 테스트가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자사주에 대한 얘기를 발표를 했고 배당도 역시 얘기를 했는데 JP모건 체인스가 분기 배당금을 주당 1.5달러로 인상을 했고요. 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배당금을 0.28달러로 인상을 했고요. 웰스파고 역시 배당금을 0.45달러로 인상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배당금을 1달러로 늘리고요. 만기일이 없는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승인을 했고 골드만삭스 배당금을 4달러로 인상, 시티그룹 배당금 0.6달러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뭐 큰 폭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이키 실적을 발표를 했죠. 장기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소매유통 쪽으로 보시게 되면 나이키, TJX 컴퍼니, 룰루레몬 이런 종목들 신발 의류가 최근에 좀 상승을 했는데 뭐 그거에 따라 아거스도 역시 나이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85달러로 유지를 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장기로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은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웨이브 컴텀은 양자암호 쪽에서 뭐 포함이 안 돼 있죠.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있네요. 디웨이브 컴텀 4억 달러 규모의 장내 주식 공모를 완료를 했습니다. 뭐 이전에도 지금 2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 3호 발행을 완료를 해서 총 현금 포지션이 3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얘기가 나온 건 이쪽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리게티 컴퓨팅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켄터 피츠제럴드에서 리게티 컴퓨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목표 주가를 15달러로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양자암호의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죠. 그러면서 잠재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본격화 되려면 당연히 수년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리게티 컴퓨팅은 초전도 기술 퓨어 플레이어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가장 큰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여전히 적자가 지속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뭐 중장기적으로 관점 보게 되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트레이드 데스크가 어디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눈에 띄진 않네요. 시티그룹에서 트레이드 데스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82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적까지 체크를 좀 보면서 볼게요. 제가 알기로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경우 주가가 그쵸?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건 아직은 먹을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제가 알기로는 좋죠. 좋고 2분기 실적도 계속 좋아집니다.
그러면 최근에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77달러 부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77달러를 올라가든가 아니면 조정을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67달러 부근까지 떨어지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야겠죠. 2분기 실적 좋아지고 3분기 실적 좋아지고요. 이거는 색깔을 조금 바꿔놔야죠. 빨간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홈디포 SRS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GMS 인수를 발표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스트에서는 투자 의견 중립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 150달러에서 11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 역시 투자 의견을 시장 비중 유지, 목표 주가를 95달러에서 11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루캐피탈 역시 투자 의견 중립 유지, 목표 주가를 95달러에서 110달러로 상향. 베어드 역시 투자 의견 아웃퍼폼 유지, 목표 주가를 95달러에서 11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홈디포 주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광 업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레이 테크놀로지, 넥스트레이커, 솔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썬런, 인페이즈 에너지, 솔라이지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원래 시장에서는 미국의 그 제조가 다 맞춰진 퍼스트 솔라가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주가가 못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감세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지금 퍼스트 솔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의 실적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퍼스트 솔라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 다만 퍼스트 솔라의 실적도 올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을 좀 해볼까요? 퍼스트 솔라. 제가 알기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게 되면 그래도 1분기의 실적이 안 좋았다가 2, 3분기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연간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트레이드 데스크도 2025년 실적 괜찮죠. 그리고 태양광 섹터에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퍼스트 솔라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도비 주가가 많이 눌렸죠. 저는 어도비에서 만들어진 AI 되게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600달러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계속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은 계속 잘 나와요. 사상 최대의 실적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도 실적 좋아지고 3분기도 실적이 좋아집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 실적이 나오겠죠. 로스차일드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도비에게 경쟁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 축소를 예상을 했고요.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도로 목표 주가를 420달러에서 28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어도비가 장기간 구축한 경쟁 해지가 젠 AI의 등장으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서비스 시장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으로 잠식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나쁘지는 않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지금 320달러 일단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0달러 얘기하는데 저는 260달러 최대한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한 260달러에서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틴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뭐 향후 실적 전망을 철회를 했대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사업에서 예상보다 낮은 시장 성장성을 주요 이유로 꼽았고요. 뭐 이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크게 보게 되면 실적이 약세가 이어진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리 발을 뺀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린트 시스템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고요. 실적만 좋아지게 되면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적은 좋아지는데 3분기, 4분기부터 좋아지네요. 4분기. 이 종목 괜찮은데요. 제 입장에서는. 25 최대 실적, 그 다음에 4Q, 흑전. 저는 차트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로 이게 완벽하게 뭐 협상이 될지 이 부분이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룰루레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코스트코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관세 악재가 여전히 존재하는 룰루레몬인데 뭐 최근에 들어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괜찮은데? 지금 지지선까지 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항 부근까지 있잖아요. 이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룰루레몬 실적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내년이 실적이 안 좋네요. 실적이 좋지는 않네요. 2027년은 좋은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기 트레이딩으로밖에 매매를 못해요. 차트는 좋은데 그러면 기술적인 매매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린브라이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요. 이 때문에 13%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눌릴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55.5달러 부근에서는 뭐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바는 키뱅크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100달러로 커버리지를 했는데 아마 주가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음식료주 혹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회사들은 의류도 동일한데 매장의 단가가 얼마인지 그게 중요해요. 매장 회전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주가 떨어질 만 했죠. 실적이 뭐 떨어지니까 당연히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리게티 컴퓨팅까지 다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블로그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온 뉴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노스롭 그루만에 대한 얘기가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이 미 해군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보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의 맥체 악시오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해군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FXXX 이 프로그램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은 이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초 로키드 마틴을 제치고 보잉이 미국 공군의 6세대 전투기 사업을 수주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는데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공군 계약에서 보잉이 승리한 만큼 해군에서는 공급사 다변화를 위한 노스롭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를 해왔는데 이번에 해군은 별도 기체 개발 대신 공군용 F-47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러면 노스롭 그루먼 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떨어지죠. 아무래도 악재가 나왔으니까.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33,000명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컨센서스 10만 명 증가를 크게 하회한 거고요.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5월의 민간 고용도 최초 37,000명을 발표된 것으로 29,000명으로 하회가 됐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나온 얘기가 파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다. 근데 이게 변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스트리트 파이터인지 아니면 다른 인사들이 스트리트 파이터인지 엄청 싸우고 다니네요. 아시다시피 중동에서도 싸움을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와, 갑자기 테슬라가 거의 5% 상승을 하고 있는데 뻥카 같은데? 일단은 장 전인데 미니 선물과 S&P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M7 중에서는 애플주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안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상승하는 업종을 찾는 게 좀 빠를 것 같은데 금 관련주와 함께 전통에너지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는 않네요. 음식료, 담배도 일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장 1분 남았는데요.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이 내용은 블로그로 올려놓고 블로그 주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